발표 순서는 기업 소개, 주요 모델, 기기 원리, 채용 정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센스는 2000년 5월 4일 설립으로 대표자는 회장 차근식, 사장 남학현입니다. 아이센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에 위치해 있으며 매출액은 2037억 764만원입니다. 중견 기업으로 종업원은 750명, 평균 연봉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입니다.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와 체외 진단 분석기, 체열기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료환경 산업용 바이오 센서 산업 내 경쟁 분석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엔 2위, 2020년에는 3위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연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4일 설립으로 2003년 7월에 케어센스를 출시하였고 2004년 5월에는 수출 개시를 하였습니다. 2005년 8월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그해 10월에 케어센스2 출시, 2006년 10월에 케어센스 팝 출시, 2007년 5월 전해질 분석기인 아이스마트 30을 출시하였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케어센스2와 케어센스 팝 제품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2월에는 2007년 11월에 출시한 케어센스 N 제품의 FDA 승인을 받았고 2009년 4월에 올해의 자가혈당 측정기 수상을 하였습니다. 2010년 4월 아이스마트 30 VET 출시 및 무역의 날 기념 2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을 하였고 2011년 12월 케어센스 N 미니 출시, 2013년 12월에 케어센스 N NFC를 출시하였습니다. 2012년 8월에는 뉴질랜드의 자가혈당 측정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에는 혈액가스 분석기인 아이스마트 300, 당화혈 색소 측정기인 A1 케어, 혈당 측정기인 케어센스 듀얼, 케어센스 N 프리미어, 케어센스 프로를 출시하였고 칠레, 인도, 중국의 법인을 설립하여 아이센스의 입지를 넓혔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에는 말레이시아, 독일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7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과 병원용 혈당 측정기인 케어센스 엑스퍼트 플러스 출시를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혈액가스 분석기인 아이스마트 10 출시와 당화혈 색소 측정기인 A1 케어 ACR 카트리지를 출시하였고 코로나19 수출용 신속 항체 진단 제품 품목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아이센스의 주요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센스의 제품 매출액 중 82.3%가 혈당 측정기 및 스트립, 6.8%는 혈액 응고 측정기 및 스트립, 6.2%는 혈당 측정기 및 커넥터, 3.8%는 전해질 및 가스 분석기와 카트리지, 0.8%는 연구 용역입니다. 아이센스의 12가지 혈당 측정기 중 대표적인 제품인 케어센스 듀얼, 케어센스 프로, 케어센스 N 보이스, 케어센스 N 프리미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어센스 듀얼은 혈당 및 베타케톤 측정이 가능하며 GDH FDA 기반 혈당 측정 검사지를 통한 모세혈, 정맥혈 샘플을 검사하며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케어센스 듀얼은 4가지 제품 중 유일하게 고혈당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저혈당, 혈당 측정 검사지 유효기간 알림 및 베타케톤 측정 알림 기능이 있으며 4개의 알림 기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케어센스 프로는 GDH FDA 기반 혈당 측정 검사지를 통해
모세혈, 정맥혈, 샘플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며 0.4 마이크로리터의 혈액량으로 5초 내에 측정이 가능하며 한 건전지로 3,000회 측정할 수 있으며 1,000회의 결과 저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케어센스 앤 보이스는 국제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단계별 음성 안내 기능이 있으며 사용한 혈당 측정 검사지를 쉽게 배출할 수 있는 검사지 배출 버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500회의 결과를 저장할 수 있으며 한 건전지로 1000회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케어센스 앤 프리미어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정확성 평가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체계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하며 코데센스 기술을 통한 편리하고 정확성이 높은 오토 코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1000회 결과 저장이 가능하며 3000회 측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케어센스 제품 중 하나인 앤 프리미어 블루투스 제품의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아이센스의 현장 검사용 체외 진단 분석기 7가지 중 대표적인 3가지 제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1 케어는 HbA1c 카트리지로 혈액 검사, ACR 카트리지로 소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올인원 카트리지로 편리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 시간은 HbA1c는 4분 20초, ACR은 7분입니다. 7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과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아이스마트 30은 35초의 빠른 측정 시간과 적은 혈액량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극과 시약 등 모든 소모품이 포함된 올인원 카트리지 방식입니다. 혈액 속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염화 이온, 헤마토크릿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스마트 300은 내장형 배터리 탑재 및 가벼운 무게로 장비 이동에 용이하며 현장 검사가 가능하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량의 검체 및 정도 관리 결과가 저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른 측정 시간과 적은 혈액량으로 혈액 속 PCO2, PO2, 나트륨 이온 등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스마트 30의 구성과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iSmart30 electrolyte analyzer is intended to be used for the measurements of sodium, potassium, chloride, and hematocrit in whole blood, plasma, or serum. It delivers accurate and fast results using a maintenance-free cartridge. The analyzer is compact and portable. It is equipped with a big color screen and a sample cover at the front and a cartridge door at the side. At the back, a printer, a handle, and various connection ports are located. The most special feature of the iSmart30 is the all-in-one cartridge. The cartridge consists of sampler, selection valves, pump tubings, sensor card, cartridge barcode, and all of calibration solutions, waste bag inside. All those consumables are included in the cartridge. All you have to do is to replace the cartridge for maintenance. To test a sample, lift the sample cover and introduce the sample. Once the sample is introduced, it passes through the sensor card where the analysis takes place. When the sample reaches the sensors, the chemical signals of the sensors will be transformed to electric signals. And the total analysis time is only 35 seconds after introducing the sample. After analysis, the results will be displayed on the screen and also printed on the paper through the printer on the top. iSmart30 offers easy-to-follow user interface on color touch screen. Menu, sampling, database, replace cartridge, iSmart30, sample volume, analysis time, sample type, iSmart30 Vet, sample volume, animal species, iSmart30, innovative and convenient. 혈당 측정기와 현장 검사용 체외 진단 분석기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 측정 방식에는 비색법, 전기화학 방식, 연속 혈당 측정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색법은 검사지에 혈액을 떨어뜨리면 검사지에 있는 산화효소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반응하면서 색이 변하게 됩니다. 색의 변화는 포도당의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빛에 반사하는 정도도 달라지게 되고 그 빛의 반사 정도를 센서로 받아들여 혈당 수치를 알게 되는 원리입니다. 전기화학 방식은 비색법과 비슷한 원리로 혈액 속의 포도당이 당산화효소에 의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산화수소가 산소로 바뀌면서 전자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전자를 전극을 이용해 전류로 전환하고 정량화시켜 혈액 속의 혈당 농도를 분석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속 혈당 측정 방법은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있는 센서에서 피부 속 혈관에 레이저를 쏘아 레이저의 빛과 혈당이 부딪혀 생기는 고유 반사 파장을 통해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원리입니다. 혈당과 레이저 빛이 부딪혀 발생한 파장을
송신기가 일건해 혈당의 수치를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체열 방식으로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현장 검사용 체외 진단 분석기인 POCT의 원리를 설명하기 앞서 POCT의 분류와 진단 가능한 질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외 진단 분석기는 암마커, 감염성 질환, 갑상선 기능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면역화학적 진단 분석기, 혈당을 측정하는 자가혈당 측정기, 혈액가스, 혈액응고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현장 진단 분석기가 있으며 HIV, 압류전자, 유전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분자 진단 분석기, 백혈병, 빈혈, 자가면역 질환을 검사하는 혈액 진단기,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검사하는 임상미생물학 진단기, 암조직이나 세포를 관찰하는 지열 진단 분석기, 각종 감염에 의한 질병의 진단과 추적에 이용하는 조직 진단 분석기가 있습니다. POCT는 광학적, 정기적, 면역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학적 방법에는 색변화 감지, 흡강도 측정, 반사율 측정으로 나눠지는데 색변화 감지란 시료로 인한 색 변화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pH 변화에 의한 산성도 검사, 효소 반응에 의한 특이 염료의 발색 반응, 면역학적 반응에 의한 염료의 발색 반응 등에 응용됩니다. 흡강도 측정은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광원에서부터 검체를 투과하는 동안 감소되는 정도가 시료의 농도와 관련이 있다는 비어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며 이 방법은 단일 파장의 빛을 발생하는 광원을 사용하여 시료 내 특정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료가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는 물질인 경우에 그 특이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사율 측정 방식은 물체 표면에서 빛이 반사될 때 보이는 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변 검사에 사용되는 스틱에 고체 표면 반사 빛을 측정하는 반사율 광도계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기적 측정 방법은 주어진 시스템에 정기적 자극을 가했을 때 주어진 자극에 대한 화학적 응답을 분석하는 원리로 POCT에 응용되는 이 방법은 정기적 자극에 대하여 물질이 수반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산화환원 반응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신호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민감도 및 선택도가 높아 혼탁액 상태의 시료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분자의 농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전기화학적 측정법을 사용한다면 혈액 샘플을 원심 분리를 통하여 층 분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혈액 자체를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화학적 측정 방법 중에 바이오 분자를 센서에 사용하는 바이오 센서 검량법은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과산화수소 또는 기질로 사용되는 산소의 농도를 백근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포도당 산화효소의 활성점에 있는 FAD 또는 포도당 산화효소의 작용과 연결된 정기적 매개체의 산화환원 상태를 측정하여 전류를 검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포도당의 농도를 역산하여 산출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학적 측정 방법은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사용하는 분석법을 말하며 항원에 반응하는 1차 항체, 그 1차 항체에 반응하는 2차 항체를 첨가 후 최종적으로 효소 반응에 바탕을 두는 발색 반응을 이용하는 원리로
항체 및 항원을 플레이트에 고정하는 과정, 블로킹 과정, 1차와 2차 항체 반응 후의 세척 과정 등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에 불균일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정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아이센스의 인재상은 전문성, 윤리의식, 책임감, 도전정신, 협동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일반직의 채용 과정은 온라인 지원,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임원 면접의 5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생산직은 일반직과 달리 온라인 지원, 서류 전형, 인성 검사, 실무 면접의 4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현재 아이센스 사이트에 있는 진행 중인 채용 공고는 일반직 18개, 생산직 3개, 기타에 속하는 계약직은 2개로 일반직이면서 신입을 뽑고 있는 공고는 시약 제조, 생산 코딩, 해외 고객 서비스, 인허가 관리, 코드 검사, CGMS 센서 개발 분야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 의공학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인허가 부분의 업무 내용과 자격 요건 및 우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허가 관리 분야는 제품 인허가 및 관리, 해외 기술 규제 파악 및 관련 과제 수행, 문서 공증 및 대사관 인증 등의 업무를 하며 영어 회화 및 장문 능 통과, 학사학위 소지가 필수입니다. 그 밖에 코드 검사는 전문 학사 학위 소지 및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이며 해외 고객 서비스는 영어 회화 및 장문에 능통한 것이 필수 자격입니다. 아이센스의 복지는 크게 직장생활 지원, 가정생활 지원, 여가생활 지원, 건강관리 지원이 있으며 직장생활 지원에는 중식 제공 및 사내 카페가 있으며 가정생활은 명절 귀성여비 지원, 경조사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가생활 지원에는 학예 휴가 지원, 컬처데이, 사내 동호회 지원, 휴양시설 지원 등이 있으며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잡코리아 사이트에 있는 제품 서비스 영업 분야의 면접 후기에 따르면 지원 직무의 동기와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인턴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고 화학, 에너지, 환경 분야의 지원자에겐 인재상 중 부합하는 부분, 당사에 대한 질문 등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면접관님들이 잘 들어주시고 친절했으며 앞반 면접 분위기는 아니라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잡플래닛에 따르면 면접 난이도는 2.9점으로 연구개발 분야의 지원자한테는 경쟁할 때 어떤 성향인지, 협력의 경험, 전공 질문을 하였고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의 지원자한테는 영어 질문과 뽑아야 하는 이유, 고객 응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지원자한테도 영어 질문을 하였고 지원 동기와 회사 관련 질문 등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면접 후기로 보아 연구개발 분야와 IT 분야는 전문 지식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생산관리나 영업 분야는 영어로 대답하는 질문이 있어 영어 회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블로그에 따르면 아이센스에서는 입사 후의 직무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당사 관련 질문, 지원 직무의 동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24위로 외국어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블로그 후기에 따르면 면접관님께서 그 많은 회사 중에 왜 하필 우리 회사인지 솔직한 지원 동기를 물어본 것을 보아 확고한 지원 동기를 준비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센스 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